자, 오늘은 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달의 크기. 달의 크기 측정 원리. 물체의 크기는 거리가 작을수록 크기가 커져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동전을 봤는데 얘가 가까이 다가와. 그럼 동전이 졸라 크게 보인다고. 거리가 멀어지면 크기가 작아져 보여요. 서로 닮은 두 삼각형에서 대응변의 길이비가 일정하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자, 시지름이란 개념은 가까이 있으면 지름이 커 보여. 멀리 있으면 지름이 작아 보여. 이 뜻이야. 자, 삼각형의 닮은 비 수학에서 많이 했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고, 얘 대 얘다. 오케이? 자, 어떤 물체가 달과 같은 크기를 보일 때 삼각형 닮음을 이용해서 달 크기 구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데 이게 아리따운 너희 눈이야. 동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달이 완벽하게 가려질 때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동전의 지름 측정해요. 다음 얘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 구할 수 있겠지. 스몰 d 대 라지 d는 스몰 l 대 라지 l. 이러면 달의 지름을 알 수 있어. 측정해야 되는 거 물체 지름 요 d 물체까지 거리 측정해야 된다. 그리고 달까지 거리는 뭐다?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비례식이 큰 거 작은 거 나오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면 큰 거 큰 거. 그리고 자, L 대 L, D 대 D는 맞춰줘야 돼. D 대 L이다. 스몰 D, 스몰 L이다. 그럼 라지 D, 라지 L 이렇게 맞춰주고. 자, 비례식 찾는 거 연습해보세요. 그래서 달의 크기는 지름이 약 3,500km. 지구 지름의 4분의 1 정도다. 달의 공전과 위성 변화, 달의 공전.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운동인데 방향은 서에서 동인데요. 하루에 13도씩 공전한답니다. 이렇게 13도로 공전해 가요. 그래서 달 뜨는 시각, 지는 시각이 매일 50분씩 늦어진다.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이 매일 13도씩 공전하기 때문이다. 자, 영상 잠깐 보고 오자. 여기가 지구고 여기가 달이야. 달이 하루에 13도씩 공전해 간대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살펴보자. 자,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자전해서 동쪽 지평선에 달이 뜬 거야.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해서 24시간 만에 제자리로 온 거지. 자, 그 사이에 달은 어떻게 됐어? 그 사이에 달은 요만큼 더 갔다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13도를 더 자전해야 달이 동쪽에서 뜨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13도씩 늦게 뜨게 되는 거지. 다음, 달이 서쪽 하늘로 이렇게 졌어.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해서 제자리에 왔어. 그 사이에 달이 또 이만큼 간 거야. 그럼 요만큼 떠 있어.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13도를 더 해야 달이 지는 거지. 그래서 매일 50분씩 늦게 져. 계산해보면, 자, 60분 동안 지구가 15도 자전합니다. 자, 그런데 13도를 대략 더 가야 되니까 대략 50분 정도 매일 늦게 뜨고 늦게 진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달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달의 자전주기와 달의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에 20절 3일. 그래서 우린 달의 한쪽 면만 보여요. 무슨 소리인지 보자. 자, 달의 모양은 달라지더라도 항상 같은 표면 무늬가 보인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에, 자, 달이 이렇게 90도로 갔어요. 90도로 공전하가면 얘도 90도를 똑같이 자전해 가요. 그러면 뒷발위치가 여기로 가겠다. 그치? 보이니? 여기 갔네. 그치? 다시 얘가 90도를 이렇게 갔어요. 그럼 얘도 90도 이만큼 이동해 버립니다. 그러면 깃발위치가 여기 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같은 면만 볼 수밖에 없어요. 달의 위상 변화. 자, 일단 영상 한번 보고 오자. 자,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태양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도는데 여기에 위치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사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위치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상현, 여기 위치되어 있을 때를 보름, 여기 위치되어 있을 하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치되어 있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보이냐면 이렇게 오른쪽 쪽은 보입니다. 초승, 여기는 상현, 여기는 보름달 모양 보이고요. 여기는 하현, 왼쪽 반달 보이고요. 여기 위치되어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보여요. 금음달. 이건 초승달. 자, 여기 있으면 보름달 가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왼쪽이 살짝 까만 형태로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이 살짝 까만 형태로 보일 거야. 왜 이렇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자. 태양 쪽은 밝고 반대편은 까매요. 그럼 지구에서 바라보면 이 까만 부분밖에 못 봅니다. 전체가 다 까매요. 다음 태양편이 이렇게 밝고 이쪽이 어두워요. 그러면 지구에서 바라보면 자, 왼편이 까맣고 오른쪽 살짝 밝은 부분만 보입니다. 다음 얘는 태양 쪽이 밝고 반대편이 어두워요. 지구에서 이렇게 관측자가 바라보면 자, 오른편이 밝은 것처럼 보이죠? 됐어요. 다음 얘가 이렇게 바라보면요. 자, 이쪽이 어둡고 이쪽이 밝죠? 그럼 왼쪽이 살짝 까만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고요. 여기는 태양 쪽은 밝고 반대편은 어두워요. 이렇게 되면 전체 밝은 걸 다 보게 되네요. 그래서 보름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에요. 그러면 다 오른쪽이 밝은 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관측자가 가면요. 얘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이쪽이 왼쪽 됐죠?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이렇게 관측자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오른손 왼손 쭉 하면 오른손 왼손 됐지?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태양 쪽이 밝고 반대쪽이 어두워. 반대쪽이 어두워. 그러면 자, 오른쪽이 살짝 어둡고 왼쪽이 밝은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쪽이 어둡고 이쪽이 밝은 거니까 이쪽이 오른편이다. 오른편이 어둡고 왼편이 밝은 반달.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이쪽을 바라보면요. 역시 이쪽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관측자가 이렇게 섰으니까 이쪽이 왼손, 이쪽이 오른손이야. 그러면 자, 왼쪽이 살짝 밝은 게 보이죠. 오른쪽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살짝 밝은 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음력으로 보면 여기는 1일, 여기는 7일, 여기는 15일, 여기는 대략 23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을 체크할 겁니다. 우리 기초, 전체 기초를 해서 시간 했었죠?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태양의 반대편에 관측자가 있으면 24시, 태양 쪽에 관측자가 있으면 12시, 그리고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자전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그러니까 12시 다음에 여기로 가요. 여기 다음에 여기로 가니까 여기가 18시. 그 다음에 여기로 가니까 여기가 06시야. 시간 체크 먼저 하시고요. 항상 서에서 동으로 자전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자전해요. 항상 서동, 서동, 그 다음에 서동.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쪽이 서동. 체크하시고요. 자, 관측자가 이제 18시에 딱 매일 관측을 하면 달이 자,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점점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게 보입니다. 매 13도씩 18시 관측하면. 그래서 자, 얘가 자전해서 18시에 태양이 지평선을 지자마자 초승은 서쪽으로 지는 모습이 보여요. 좀 있으면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면서 지평선으로 질 겁니다. 그 다음에 18시에 관측하면 얘는 남중한 모습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면 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18시에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지면 동쪽 하늘에서 보름달이 이렇게 뜨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18시에 관측하면 다 오른쪽이 밝은 게 보입니다. 다음 06시에 관측하면요. 이쪽이 오른손이고 이쪽이 왼손이야. 아까는 이쪽이 오른손, 이쪽이 왼손이었지. 이쪽이 오른손, 이쪽이 왼손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 이쪽이 오른손, 이쪽이 왼손이야. 그래서 06시에 관측을 하면 해가 뜰 때 얘는 해 져요. 서쪽 하늘로. 서쪽이다. 다음에 이렇게 보면 남중한 모습이 보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해가 뜨면서 안 보여요. 얘는 동쪽 하늘에서 관측되네요. 06시에.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구 주위에 달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측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태양편에 관측자가 있으면 12시, 반대편이면 24시.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자전하니까 그 다음 순간 여기입니다. 그러면 06시.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18시. 여기가 서, 여기가 동. 여기가 서, 여기가 동. 여기가 서, 여기가 동. 여기가 서. 이쪽이 동쪽이야. 자, 달이 여기 있다. 안 보여요. 삭이야, 삭. 왜 안 보이는지 살펴보자. 자, 관측자가 이렇게 자전을 해서 06시에 태양과 같이 떠요. 태양 떠 있으면 달이 안 보여. 그 다음에 난 12시에 똑같이 남중합니다. 같은 방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시에 져요. 그래서 자, 여기 뜨는 시각,
여기 남중시각, 여기 지는시각. 그래서 얘의 위치에서 90도 전이 뜨는 시각, 90도 후가 지는 시각이야. 밤에만 관찰 가능한데 이건 관찰 불가예요. 자, 두 번째, 상현에 위치되어 있으면 태양과 달이 9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관측자가 갑니다. 관측자가 자전을 해요. 그럼 난 12시에 동쪽권에서 뜹니다. 하지만 태양이 떠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러다가 18시에 태양이 서쪽으로 지자마자 남중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24시에 져버려요. 24시에 관측자가 있으면 져버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뜨는 시각, 얘가 남중 시각, 여기가 지는 시각이야. 그러면 자, 12시에 뜨고 남중하고 지는데 밤에만 관찰 가능하니까 6시간 관찰 가능. 이렇게 됩니다. 상현. 다음 보름 봅시다. 지구가 자전을 해서 18시가 되면 서쪽으로 태양이 지자마자 여기 동쪽에서 뜨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18시에 뜹니다. 관측자가 있는 곳이 시간이야. 그 다음에 24시에 남중한 모습이 보이고요. 자, 공유시가 되면 서쪽권을 져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있는 위치 90도 전이 뜨는 시각, 여기가 남중시각, 여기가 지는 시각. 뜨는 시각, 남중시각, 지는 시각. 그래서 12시간 관찰 가능하다. 보름달. 이번에는 하얀달입니다. 봅시다. 자, 지구가 자전해서 24시에 동쪽하늘에서 뜹니다. 보여요. 그 다음에 06시에 남중한 모습이 보이는데 태양이 떠버려. 그 다음에 난 12시에 져버려. 서쪽 하늘로. 그럼 90도 전이 뜨는 시각, 남중시각, 지는 시각. 여기 남중시각, 뜨는 시각, 지는 시각. 그러면 밤에만 관찰 가능하니까 6시간 관찰 가능. 됐지? 자, 이번에는 초승달 한번 보자. 자, 지구가 자전을 해서 이렇게 가면 여기 있을 때 떠요. 여기가 몇 시냐면 06시와 12시 절반이니까 09시가 되겠다. 그치? 이건 6시간 차이니까 3시간 더 해주면 돼요. 그럼 09시에 떠서 쭉 해서 낮 3시에 태양이 서쪽 하늘로 져갈 때 남중한 모습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집니다. 여기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21시네요. 18시와 24시 사이니까. 그러니까 얘의 위치에서 90도 전이 뜨는 시각, 그 다음에 남중시각, 지는 시각이에요. 뜨는 시각, 남중시각, 지는 시각. 됐지? 자, 이렇게 되면 관찰 가능한 시간 3시간. 오케이? 자, 금음달입니다. 그러면 지구와 자전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자, 여기에서 떠요. 여기가 몇 시냐? 03시지, 그지? 03시에 떠서 09시에 남중하고 다시 낮 3시에 서쪽 하늘로 져버립니다. 15시. 그러면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90도 전이 뜨는 시각, 남중 시각, 지는 시각. 03시에 떠서 09시에 남중, 그 다음에 15시에 진다. 그러면 관찰 가능한 시간 3시간.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자, 다 봤지? 자, 그러면 다시 보자. 태양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24시, 이쪽이 12시. 그치? 그 다음에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북부에서 내려다본 거야.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여기 서쪽, 동쪽.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이렇게 가겠다. 그지? 여기 18시, 그 다음에 24시, 24시에서 12시 사이니까 여기 06시. 오케이? 자, 얘는 전체가 다 까맣게 안 보이다. 그지? 얘는 전체가 까맣게 안 보인다. 삭. 자, 얘는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가 어둡고 여기가 조금 밝지. 그지? 투승. 얘는 이렇게 보면 오른쪽이 밝고 왼쪽 절반이 어둡지. 그지? 상현. 자, 얘는 이렇게 보면 자, 왼쪽이 살짝 까맣지. 오른쪽이 보름달 모양으로 보여요. 여기가 살짝 까매요. 얘는 이렇게 보면 전체가 다 밝네. 그지? 보름달. 자, 여기서 내가 여기를 바라보면 이쪽이 오른손이고 이쪽이 왼손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이쪽이 오른손이고, 그지? 이쪽이 왼손이야, 그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쪽이 오른손, 그치? 이쪽이 왼손이다. 자, 이렇게 바라보면 오른쪽이 조금 까맣고 왼쪽이 밝게 보이죠? 오른쪽이 살짝 까만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면 오른쪽이 까맣고 왼쪽이 밝죠? 그래서 왼쪽 밝은 게 보여요. 이렇게 바라보면 자, 여기가 왼쪽이고요. 어두운 쪽이 오른쪽입니다. 왼쪽이 조금 밝아 보여요. 확인하시고요. 자, 음력 1일, 7일, 15일, 23일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매일 18시 해진 직후 바라보면요. 달이 이렇게 조금씩 13도씩 계속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관측하면 모양 변화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오른쪽에 밝아요. 다음 해 뜨기 전 공유시에 관측하면 다 왼쪽에 밝아야 돼.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름달, 왼편에 금음달 있어야 돼. 다시 오른편이 이쪽이니까 다시 얘 입장에서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다. 그치? 그래서 다 오른쪽이 밝은 게 보일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얘가 자질에서 이렇게 오면 자, 이쪽이 오른손이고 이쪽이 왼손이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은 어둡고 왼쪽이 밝다.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어둡고 왼쪽이 밝다. 다 왼쪽이 밝은 게 보여. 그 다음에 동쪽 하늘에는 금음이고 서쪽 하늘에서는 보름달이 보인다. 동쪽엔 금음, 서쪽에 보름. 여기는 서쪽의 초승, 동쪽의 보름.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다시 관측해보면 다 왼쪽에 밝고요. 동쪽에 금음, 서쪽에 보름. 확인하세요. 어렵게 나오면 이거까지 나옵니다. 위치는 매일 밤 같은 시각에 서에서 동으로 13도씩 이동하고요. 삭, 초승, 상현, 보름, 하현, 금음 형태로 된다. 삭, 상현, 망, 하현. 자, 삭은 보이지 않죠? 아까 설명해 줬습니다. 상현달, 음력 7, 8일경, 보름달 15일경, 하현달 22에서 23일경. 남중시각은 정오, 초저녁, 자정, 새벽. 잘 보세요, 이제.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관측자의 관측 시간은 여기 12시, 여기 24시, 여기 18시, 여기 18시, 여기 06시라고 그랬어요. 서동, 그렇죠? 서동, 서동, 서동. 달이 이렇게 있을 때 삭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요 위치된 시간이 남중시간이에요. 그래서 삭은 정오에 남중한다. 상현은 여기 위치되어 있는 겁니다. 얘 위치가 남중시각이에요. 그리고 90도 전이 뜨는 시각, 남중시각, 지는 시각이니까 남중시각 18시. 됐지? 얘는 자 보름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가 남중시각이고 여기서 뜨고 여기서 지는 겁니다. 90도 전이 뜨는 시각, 남중시각, 지는 시각. 그래서 밤 24시, 자정이 남중시각. 하현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06시가 남중시각이야. 그 다음에 90도 전이 뜨는 시각, 남중시각, 지는 시각. 난 12시에 진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달의 위상이 변하는 까닭은 달이 햇빛을 반사하는 부분은 항상 같지만 달이 공전하면서 상대적 위치가 달라져서 지구에서 볼 때 밝게 보이는 부분이 변해서 그렇다. 달의 위치, 모양, 뜨고 지는 시각.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삭은요, 자, 태양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태양과 함께 새벽 6시쯤 뜨고요. 정오에 남중합니다. 그래서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06시 때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럼 동쪽에 지평선에서 같이 뜹니다. 다음 관측자가 여기 난 12시에 위치되어 있으면요. 자,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남쪽인데 남쪽에 같이 있어. 다음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에요. 근데 서쪽 하늘에 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러면 06시에 관측자 입장에선 동쪽에서 뜨고요. 그 다음에 12시 남중하고 18시가 되면 지평선 밑으로 얘네들이 져버리는 거예요. 다음 초승달은 여기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간이 12시, 24시, 18시, 06시예요. 자, 관측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요. 지구에서 보면 지평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이만큼 떠 있고요. 태양이 이만큼 떠 있고 달이 동쪽 하늘에서 떠 있는 게 보여. 왜냐하면 이게 서동이야. 그럼 이쪽 동쪽 지평선, 이쪽 서쪽 지평선이야. 그럼 동쪽 지평선 떠. 언제? 오전 9시. 그 다음에 관측자가 낮 3시가 되면요.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 하늘에 남중한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지평선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다음 18시에 관측자가 딱 보면요. 자,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야. 서쪽 지평선으로 태양이 지고 얘는 요만큼 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얘는 점점 이동해 갈 겁니다. 그 다음 밤 9시에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자, 이쪽이 서쪽 지평선, 이쪽이 동쪽 지평선이에요. 그럼 서쪽 지평선으로 얘가 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90도 전이 뜨는 시각, 09시. 얘가 있는 게 남중시각. 90도 후가 지는 시각. 볼 수 있는 시간은 밤에만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는 시각은 밤 9시까지. 3시간. 다음 상현달. 자, 관측자가 여기 서 있으면
자, 이쪽이 서쪽, 이쪽 동쪽. 동쪽 지평선에서 얘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음 관측자가 18시에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죠. 서쪽 지평선에 태양이 지고요. 그 다음에 남중한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관측자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지평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서쪽 지평선으로 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난 12시에 뜨고 그 다음에 18시에 남중하고 24시에 신다. 90도 전이 뜨는 시각, 남중 시각, 지는 시각. 오케이? 그래서 6시간 관측 가능하다. 밤에만 관측 가능하니까. 자, 요거 대비시켜서 같이 공부하세요. 자, 보름달입니다. 관측자가 18시에 딱 쓰게 되면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렇게 이동해 갈 겁니다. 그럼 서쪽으로 태양이 지자마자 동쪽에서 달이 뜨는 게 뭐일 거예요? 다음 24시에 관측자가 딱 서 있으면 남쪽에 남중한 모습이 보이겠죠? 06시에 보면요. 이쪽은 서쪽, 이쪽이 동쪽이고 지평선. 동쪽 지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게 보일 거고요. 서쪽 지평선을 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90도 전이 뜨는 시각, 남중 시각, 지는 시각. 총 12시간 관측 가능. 됐죠? 자, 하얀 달 관측자가 밤 12시에 서 있으면요.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인데 동쪽 지평선에서 뜨는 모습 보이고요. 관측자가 06시가 되면요. 자,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 지평선에서 태양이 뜨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남중한 모습일 거예요. 난 12시가 되면요. 관측자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그러면 여기 지평선, 서쪽 지평선으로 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면 90도 전이 뜨는 시각, 남중 시각, 지는 시각. 밤에만 관찰 가능하니까 6시간 관찰 가능. 자, 금음달. 자, 여기가 12시, 여기가 24시, 그 다음에 여기가 09시네요. 그죠? 여기가 06시니까, 여기는 15시. 자, 그러면 관측자가 여기 서 있네요. 03시 때. 03시에 서 있으면 동쪽 지평선으로 달이 뜹니다. 자, 관측자가 여기 12시, 06시 사이니까 09시에 서 있을 때 남중한 모습이 볼 거고요. 관측자가 낮 3시가 되면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죠. 서쪽 지평선으로 지는 모습이 볼 겁니다. 그러면 90도 전이 뜨는 시각 03시, 09시 남중, 15시, 낮 3시에 진다. 관찰 가능한 거 밤에만 관찰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일식은 해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달에 의해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 천체 비열은 태양, 달, 지구 4개에 위치되어 있는 겁니다. 4. 자, 개기일식은 달의 봉그림자 속에 들어간 지역에서 태양 전체가 안 보이는 현상. 부분일식은 달의 반그림자 속에 들어간 지역에서 태양의 일부가 안 보이는 현상.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전체가 가려져서 안 보이면 개기일식. 태양이 있는데 일부가 가려져서 안 보이면 부분일식. 그 다음 금환일식은 태양이 있는데 달이 좀 작은 거야. 작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위가 보이는 거지. 고리 모양으로. 태양보다 달이 작을 때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못해 둥근 고리 모양이 보이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관측자가 이렇게 보면요.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에요. 그리고 달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태양이 있으면요. 태양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달의 오른편부터 가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 가린 다음에 왼편. 그래서 오른편, 개기일식 왼편으로 진행한다. 오른편부터 먼저 가려진다. 그 다음 왼편. 그리고 사귈 때 일어난다. 오케이. 다음 요 부분을 지구의 봉그림자라고 해요. 여기 부분을. 여기서는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태양이 다 가려져요. 그래서 봉그림자에서는 개기일식이 일어난다. 자, 선분을 이렇게 그어요. 엇갈리게. 그리고 요 부분이 생깁니다. 봉그림자 뺀 나머지 부분. 이걸 반그림자라고 해요. 여기서는 부분일식이 일어나. 반그림자에서는. 오케이. 월식, 지구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태양, 지구, 달, 보름달 때 일어나요. 그럼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지구에서 관측자가 보면 여기가 오른편, 여기가 왼편이야. 그럼 달이 지나가면서 지구 그림자 안으로 들어오는데 자, 지구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데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고. 달이. 그럼 달의 왼편부터 가려지겠다. 그지? 그래서 달의 왼편부터 가려지고 빠져나오면 이쪽 오른편이 가려진 모습을 보일 거야. 그래서 왼편, 개기월식, 오른편.
계기 월식은 달 전체가 지구의 본 그림자 속에 들어가 가려지는 현상, 여기죠. 본 그림자 속에 들어간 겁니다. 다음 부분 월식은 달의 일부가 지구의 본 그림자, 잘 봐야 돼. 본 그림자에 들어가야 월식이 일어나. 그리고 여기를 엇갈리게 이렇게 그어서 태양처럼 여기 반그림자 부분,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다 본 그림자 속에서 일어나. 달은. 그래서 본 그림자에 조금 걸쳐져 있으면 부분 월식, 다 들어가면 계기 월식, 조금 걸쳐져 있으면 부분 월식. 오케이? 그래서 달은 왼편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오른편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매달 사과 망일 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 백도, 달이 지나가는 길이 5도 정도 길어져 있어서 그래. 그래서 자,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 백도, 달이 지나가는 길이 5도 정도 길어져 있어서 이렇게 겹칠 때만 일어난다.